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밋빛 인생을 바라는 장밋빛 상상입니다. 연인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것, 즉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건 감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이 화의 빈도가 높아지면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분노는 순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연인에게는 절대로 분출해서는 안 됩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합병 환자였습니다. 분노를 줄이기 위해 상담을 받았었고요. 분노는 나의 주변으로부터 올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많다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노가 당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과의 대화에서 당신 또는 연인이 화에서 분노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진술문을 사용하고 너 진술문을 피하십시오. 대부분 심리상담사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너가 너 때문에 라는 말 대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 라는 말로 바꿔보라는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보다는 내가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해 보세요. 너 진술문은 대부분 상대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가를 말해보세요. 두 번째, 감각에 기반을 둔 정보를 피드백하세요. 감각 기반 표현법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인의 감정을 해석하기보다는 감각을 보고 표현해보세요. 나는 당신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당신이 머리를 잡고 한숨 쉬는 걸 보았어요. 나는 당신이 부드럽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와 같이 오로지 상대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절대로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 충고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한 번에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치사선택이라고도 합니다. 밥솥에 치사선택 버튼을 눌러야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말로 당시 상황에 해결해야 하는 부분만 집중하여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연인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짜증 가득한 말투로 당신은 하는 일마다 늦어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말 대신 오늘의 약속 시간에만 집중하여 당신은 오늘 저녁 식사에 늦었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분노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치사 선택만으로도 80%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의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와 사귀는 것은 삶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연인과 상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토의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하십시오. 특별히 과거의 혼란을 야기했던 주제는 더욱더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민감한 주제를 말하기 전 연인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것과 같이 연인을 만지고 터치하세요. 더 나아가 상대에게 포옹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실제로 아내와 의견 대립이 심할 것 같은 내용을 말하기 전 포옹을 한 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감한 주제를 말하기 전입니다. 말하고 난 후 포옹해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분노가 밀려온다면 중단을 외치세요. 보통 감정 회복까지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심호흡을 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됩니다. 평정심을 찾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담할 때도 내담자들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부부싸움에 휘말린 내담자를 상담할 때 중단을 외치시라고 조언을 드렸다가 조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면서 콤플레인을 거신 분도 계셨습니다. 먼저 갈등이 없을 때 연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감정이 격해지면 중단을 외쳐보자고요. 앞으로 갈등이 생기고 분노의 감정이 서서히 밀려온다면 누군가는 중단이라고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서로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이건 싸움의 해피가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20분 후 다시 얘기해보고 내일로 대화를 미뤄도 됩니다. 여러분, 연인과 만나고 살면서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인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서적에서 거듭 나오지만 당신은 절대로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이 없는 싸움을 맞이하게 되고 분노만 가득한 반복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나의 연인을 변화시키겠다고 고집한다면 결정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겁니다. 감각의 기반을 두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시고 말했던 규칙을 실행하여 당신이 변해보는 겁니다. 3개월 정도 2번, 6개월가량 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했던 것이 연인에게 효과가 전혀 없다면 당신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연인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이 나아지는지 또는 퇴보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퇴보한다는 결심이 드셨다면 이별이나 이혼을 고려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장밋빛으로 물들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